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은 성동격서 전략의 일환이며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요즘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휴전선 근방에서 포사격 내지는 전투기 출격 훈련을 하고 있다. 뜰 수 있는 전투기는 다 하늘에 오르는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기름이 없어서 평상시 연습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와는 반대의 상황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미사일 실험 발사는 종종 있었어도 전투기 거의 전체가 떴다는 상황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세계의 제재를 받아 원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였지만 자국의 호의적인 국가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초의 예상과 달리 크게 고전하다 보니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그들 국가들이 러시아 전쟁에 도움을 준다면 서방 세계의 제재를 받아 그들 국가 자체 생존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서방 세계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미사일 기술과 무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름과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그것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용해야 할 형편이 되었다. 북한은 더 이상 제재를 받아도 잃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규범도 지키지 않는 러시아와 국경을 같이 하므로 물자를 서로 공유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침공 초기만 해도 국가적인 이익을 위하여 서방 국가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행위에 못 본 척하거나 묵시적인 동조 의사를 비쳤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고 러시아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비드-19로 촉발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에 전쟁이 부채질하고 장기화로 점점 더 나쁘게 진행되면서 러시아의 행위에 처음에는 우호적이던 국가들도 등을 돌리거나 못 본 척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4개 불법 점령 지역을 러시아에 합병하기 위한 불법 투표를 감행하였다. 유엔에서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일반 총회에 산정하여 통과시켰다. 투표에 찬성 143, 반대 5, 기권 35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 5개 국가는 러시아, 북한, 시리아, 니카라과, 동맹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벨라루스이다. 평화를 원하는 국가라면 국가 관계상 찬성은 못하더라도 기권을 해야 정상이지. 반대를 했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독일과 동맹을 체결한 군국주의 일본,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개국은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으면 같이 몰락할 국가들이다. 전쟁 초기에 우호적이던 중국도 기권했다. 러시아의 사정이 다급하다. 크림반도를 자국과 연결하는 다리 일부가 파손되자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많은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였다. 미사일이 부족한지 지대지가 아닌 지대공 미사일인 S-300도 발사했다. 정확도가 떨어지니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집중 피해를 입어 지금까지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사일과 다른 무기가 부족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여기에 북한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이다. 정확도가 높은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 등이 당장 필요하니 북한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발사를 늘리고 대량 생산하여 러시아제로 둔갑시켜 공급하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북한이 연일 시험 발사하는 무기들은 북한 핵무기 실험 전 긴장 조성이 아닌 성동격서 전략의 일환이며 일거양득을 위한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임을 추측하는 것이다. 동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서쪽으로 친다는 성동격서, 무기 시험으로 소란을 피우지만 뒤쪽으로 러시아에 개량된 무기를 공급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면서 남한에는 내부 분열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남한에서는 벌써 자중질환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한 평화무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그렇다. 김명갑TV였습니다.